저기 뒷장에 이어서 보시면 원주시에서 지난번에 감사관에게 저희가 이 사건에 대한 이제 감찰 조사를 제가 요청했는데 그에 대해서 제가 회신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 회신 공문을 제가 첨부했는데 참 너무 안타깝게도 감사관 측의 입장은 결국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조사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이 이제 확인됐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 안타까운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그 답변서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게 민사소송 당시에 이제 이 언급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문제는 이제 이 담당 공무원이 이미 그때 당시도 자신이 형사로 고소된 사건이 2012년, 2013년 1월 28일 날 어쨌든 이제 과정이 어떻든 간에 경찰 수사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요. 물론 이제 그 담당 수사관은 정말 이제 좀 터무니없이 고소인에 대해서 당연히 원래 고소장이 접수가 되면은 고소인을 먼저 불러서 고소인 이제 진술 조서를 먼저 받거든요. 그게 이제 수사의 기본인데 고소장을 접수하고서도 고소인을 한 번도 불러가지고 고소인 진술 조서조차도 꾸미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제 2달 정도 시간 끌다가 이 사건에 대해서 그냥 혐의 없음으로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그거는 따로 나중에 책임 묻더라도 그때 이제 이 담당 공무원은 이미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직무유기 고소권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이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8년도에 이제 법원에 거기 증인으로 출석할 때 판사에게 이제 허위 사실을 고지한 거죠. 그때 당시 이미 5년 전에 종료가 된 사건을 마치 지금 내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형사로 처벌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정을 거부합니다라고. 근데 판사는 그 내용을 확인 안 하고 그냥 그걸 인용을 해서 그대로 진술 거부를 인정해 준 그런 모양새가 되어버린 겁니다.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최소한 원주시청의 이제 감사관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저도 공무원 입장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게 이미 10년 전부터 지속적인 이제 민원 제기라든가 이걸로 인해가지고 만약에 업무에 가중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계속 똑같은 민원을 해가지고 거절하는 이런 사례도 이래저래 봤지만 이미 확인이 됐잖아요. 이게 명백히 이제 담당 공무원이 본인이 정당한 업무를 했다면은 왜 거기 병원인이 당시에 질문했던 그 내용들 이거 한마디로 이제 인허가 과정에서의 절차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이걸 확인을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묻는 건데 왜 답변을 못하죠?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에 대해서는 본인이 떳떳하게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했다면 숨길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 감사관은 이 내용을 또 제가 전달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서 담당 공무원 현직에 있습니다. 현직에 있기 때문에 아니 감사관이 해야 할 일이 그 일 아닙니까? 지금 공무원이 퇴직한 것도 아니고 네? 아니 현재 그 공무원에 의해 가지고 그 공무원의 과거의 어떤 그 업무에 있어서 정당하지 못한 네? 그 업무 처리에 인해 가지고 그 민원건 지금까지 10년 넘게 이제 끌고 오고 있는데 이거 빨리 제가 종결 짓자. 제가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이 민원들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당신들도 그렇고 우리 시민단체 입장에서도 이 원주 시민 안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우리도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사실관계 확인하고 빨리 민원을 해소하자. 공무원이 정말 정당하게 업무를 했는 게 사실이라면 이번 계기로 다시 반복되지 않게끔 네? 하자고 했는데 결국 이제 그게 감사관에서 답변한 공문을 보니 그 내용을 토대로 그거죠. 이제 답변을 해당 직원에게 그 당시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가 없다라고 요구하기 어렵다라고 지금 답변을 해봤습니다. 이거 뭐 하자는 거죠? 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다른 업무도 아니고 건축관계 공무원이 건축 관련해가지고 명백한 이제 불법을 제기했다는 제보들이 있고 구체적인 증거들, 네? 전문 감정에 대한 법원에 제시된 객관적인 서류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다 무시했고 담당 공무원이 질문조차 못한다는 게 이게 감사관이 이게 존재하는 이유가 맞나요? 이게 도대체? 이 상식적 논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도대체 우리가 오역을 갖고 있는 부분들은 이 건축관계 이 공무원들이 지금 정말 어떤 이 시행자책이나 이제 여기 유착되면은 그 사이에서 엄청난 그 금전의 비리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미 과거에도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발생해 왔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렇다면 감사관은 더욱 면밀하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이건 조금만 되지만 이제 그 공무원의 이제 양심, 청렴에 대한 이제 의무만 이제 인지하더라도 너무나도 간단한 거야. 새로운 걸 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 변호사가 질의했던 내용들 토대로 지금 현직 공무원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이거 답변서만 제출해. 당신이 정당히 해서 정당하지 못했으면 그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사실하게 밝혀.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 좀 범죄 그 혐의가 만약 유착관계가 드러난다면은 당연히 이제 수사를 의뢰해야죠. 감사관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거기 감사관을 만난 그 일주일 뒤에 그 4월 28일 날 거기 이제 업체 그 대표자가 연락이 와서 이제 만났습니다. 만나는 과정에서 그분도 그런 얘기는 해요. 예, 저희가 시민단체에서 기자회견하고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해당 이제 그 봉화산 골프 연습장의 안전이 심각하다. 붕괴 위험이 이제 너무 심하게 노출되어 있다. 이게 불법 건축물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니까 자신들이 이제 영업하고 있는데 지장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는 되죠. 공감해요. 충분히. 그분들이 이제 자신들이 재산권 행사를 침해받는다고 주장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그럼 좋아. 그럼 이번 계기를 통해 가지고 당신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이 뭐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는 물론 주장할 때는 뭐 자기는 일괄 변경 처리상이라고 했지만 그는 사실이 전혀 아니에요. 이미 그는 객관적인 설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그 대표자한테도 아니 그 우리가 기자회견을 다 보지 않았냐? 우리가 이전에 기자회견을 때문에 다 듣지 않았냐? 우리가 모든 내용들 민원인의 제보만을 통해 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서류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다 확인한 다음에 했던 건데 이게 어떻게 일괄처리 상황이냐? 상식적으로 핵심적인 내리백이라든가 그 건물을 안전도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구조 계산이 당연히 들어가고 이제 허가된 그 설계 도면대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니 그거와 전혀 다른 핵심적인 기둥부터 해가지고 내리벽 그 주된 그런 것들이 임의로 변경을 해버리고서 이걸 그냥 할 수 있다? 그 일괄처리 할 수 있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어떤 이 법령을 완전히 혁혁하게 무시해버린 처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본인도 나중에 인정을 했어요. 전혀 그러면은 자기가 그러면은 이 비용을 뭐 한 2, 3천만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그 비용이 뭐 아까워서 그런 건 아니다. 그 비용을 자기가 직접 들였어라도 안전진단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본인 입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대신에 그분도 요구하는 건 그거죠. 대신에 이제 이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물론 자기네들이 이제 일방적으로 또 업체를 선정해서 하게 되면 우리가 또 인정 안 할 수 있으니까 객관적으로 이제 사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통해서 정밀 안전 진단을 해서 만약 결과가 이상한 게 나온다면 당신에 대해서 이 건물에 대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그 안전도 위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러면 이걸 해소시켜 주겠다. 이게 물론 그 과정에서 이제 불법적인 이제 그게 공무원의 그 업무 행정에 대한 책임은 공무원에게 우리는 책임을 묻겠다. 여전히 묻겠지만 이 건물에 대해서 문제제기는 되지 않겠다라고 답변을 줬어요. 그거는. 자,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이제 이걸 담당 거기 업체 그 대표자도 자기가 비용을 이제 드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걸 제가 공식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자회견문에 담겨 있는 내용처럼 이제 그 상반기 6월 중에 5월이나 제가 빠르면 5월 중에라도 저 업체를 선정해서 물론 그 과정은 이제 당연 공무원이 해야죠. 왜냐하면 이제 허가권자가 어차피 원주시장이었기 때문에 그 감사과나 아니면 현재 이제 건축관계 그 부서나 아니면 시민 안전을 담보는 안전총괄과에서 하든 어쨌든 이제 부시장 현재 그 원주시장을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부시장 책임하에 이제 거기 해당 업체 이제 거기서도 동의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감사관이 저희한테 회신한 공문에는 뭐 담당 이제 거기 비동의 의사 거기 관리 절차를 기하고 있게 뭐 비동의 의사를 밝혀서 알려드립니다라고 나왔는데 이 공문이 이제 저한테 도착하기 전날에 이미 그 건축 현재 건물주와 직접 만나서 대화 결과 동의를 제가 받았고 그 비용도 본인이 부담하겠다라고 했으니 이제는 그 근거로 해서 이제 그 관계 부서에서 책임 있게 이 민원을 이제 해소하는 일에 좀 전력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이제 바람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오늘 이 기자회견을 제가 공식화했고 결국 만약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고 하게 된다면 그때는 저희 단체에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직에 있는 이제 감사관을 비롯한 그 관계 공무원들 그들의 이제 직무 유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제 그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러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원치는 않고 과거에 이제 공무원의 잘못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더 늦지 않게 좀 바로 잡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오늘 기자회견 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로 제가 발표할 시간을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우리 정의연대 이제 김상민 사무총장님이 추가된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마무리 발언하고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아마 정의연대 김상민 사무총장님과 지금 이 사건의 민원인님께서 직접 일부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원주시청 감사관님께서는 이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시고 정말 이게 얼마나 심각한 사안인지, 이게 만약에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감사관 면담에서 그렇게 증거 자료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걸 그냥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한다면 이 사건이 정말 아주 커질 겁니다. 제가 예상했을 때도 저도 원주 시민 한 사람으로 그리고 시민단체로서 이런 이제 공무원에 의한 그리고 원주 지역의 토착 비리라고 이제 의심되는 이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저는 다시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부탁드리는데 이 사건은 너무나도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이 내용들을 전말을 다 살펴보면은 어떻게 이제 이런 일들이 지금 백주대낮에 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수 있는지 정말 상식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도 많은데 지금 빨리 스스로 공무원들 지금이라도 더 늦지 않게 좀 책임 있는 그런 조치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걸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